안녕하십니까. 어미양자 홀 우주론 프록 51번 꿈은 시뮬레이션 우주에서 나의 생명 잉태 과정이다. 프록 49번에서 이제 인생 정보 진화론,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서 우리 공간에 이렇게 64년 동안 살고 있고, 그것이 이제 영혼으로 바뀐다. 그래서 그 영혼은 반공간에 있다. 그래서 4873년 시뮬레이션, 이것이 바로 시뮬레이션 우주이다. 반공간이 존재하며 반공간이 시뮬레이션 우주다 라고 제가 설명했으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성공간으로 이제 가야 된다고. 그 UFO가 중성공간에 있는 것 같다. 그 최종 단계가 이제 초대 질량 블랙홀, 우리 은하가 있고 여기에 지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최종 단계는 우리는 요 블랙홀, 요 은하의 중심에 있는 초대 질량 블랙홀 속으로 가야 된다 라고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초대 질량 블랙홀, 블랙홀이지 않습니까? 블랙홀이 그 태양보다 400만 배, 400억 배 더 큽니다. 블랙홀 속으로 가야 된다. 우리는 블랙홀은 모든 것을 다 찢어버리고 아작 산산조각 내버리는 건데, 아니 우리가 블랙홀 속으로 빠져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블랙홀 속으로 이제 2D 양자화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블랙홀 속으로 빠져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지식을 쌓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는 공간에서 64년 동안 살면서 지식을 많이 쌓아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10% 정도의 지식을 쌓고, 반공간에서 또 50% 정도의 지식을 쌓고, 그 다음에 UFO가 된 뒤에 중성공간에서 100%의 지식을 쌓아야만 그 지식에 의해 가지고 블랙홀 속으로 이렇게 여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제 49장에서 제가 열심히 설명했던 그림이죠. 블랙홀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까 봤던 초대 질량 블랙홀. 우리는 최종적으로 UFO가 돼가지고 이렇게 블랙홀 속으로 빠져들어가야만 합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소설을 쓰고 있죠.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블랙홀 속으로 빠져들어가냐? 블랙홀 속으로 빠져들어가면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난다. 네, 맞습니다. 정확히 맞습니다. 공간이죠, 공간. 왜냐, 그게 물리학적 견해 아닙니까? 물리학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맞다라는 거죠. 공간을, 이것이 어떤 물체가 공간이에요. 공간에서 블랙홀 속으로 이렇게 빠져들어가면 아작이 나는 거예요, 아작이. 그럼 역시 마찬가지 반공간 속으로 이렇게 이렇게 빠져들어가도 아마 아작이 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뭡니까? 여기는 중성 공간이죠. 빨간색과 파란색을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즉 중성이라는 특성, 중성이라는 특성은 어떤 힘이 존재하지 않는다. 왜 중성이니까. 중성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즉 이쪽으로 갔을 때는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갔죠. 이렇게 가면 여기 지금 물리학, 빨간색 공간의 특성을 잘 이해해 가지고 이쪽으로 다시 내려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쪽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파란색 공간의 특성, 지식이죠. 지식을 잘 이해해 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올라가야죠. 이렇게. 즉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잘 해 가지고 여기 이제 가운데 있잖아요. 가운데를 쫙 이렇게 여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까 말했던 초대 질량 블랙홀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도 안정적일 것이다 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꿈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꿈을 왜 꿔야만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잠깐 설명했듯이 공간을 경험해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공간에 살고 있죠. 그것을 10%를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죽는다. 그럼 반공간을 경험을 해야 되는 거죠. 반공간을 경험을 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 이해가 50%의 지식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반공간을 경험해서 이해하는 그 맛보기, 시작, 스타트, 맛보기죠. 맛보기가 바로 꿈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그 이후에 중성 공간을 또 경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물, 공간도 이해했고 반공간도 이해했고 그 다음에 중성 공간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 이후 최종 중성 공간을 통해서 초대 질량 블랙홀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거 UFO 안 부서진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왜 내가 공간을 경험하고 반공간을 경험하고 중성 공간도 경험해 가지고 초대 질량 블랙홀 속으로 내가 왜 빠져야 되죠? 아니, 그럼 나는, 예, 그죠? 왜 내가 그렇게 빠져야 되죠? 이유가 뭐죠? 이건 내가 이유가 아니고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이기적 반전자가 생존을 위해서 육체를 생존기계로 이용한다는 거죠.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어미양자홀 우주론이 되겠습니다. 즉, 나의 생명 활동은 내 육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반전자가 있죠. 이 반전자 바로 영혼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살아남으려고 한다는 거죠. 생명 반전자가 만물의 진리를 모두 경험했으면, 만물의 진리, 공간 경험하고 반공간 경험하고 중성 공간도 경험하고 100% 경험했으면 자기가, 생명 반전자가 초대 질량 블랙홀 속으로 들어가야만 자기가 더욱더 생존을 더 많이 더 오래 생존에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깨우치게 될 거라는 거죠. 자, 자기가 초대 질량 블랙홀 속으로 들어가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깨우치려면 공간도 이해해야 되고 반공간도 이해해야 되고 중성 공간도 이해해야 되고 결국 UFO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앞 동영상에서 UFO까지 이렇게 38만 년을 경험을 해야 그걸 깨달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본 주장이 100% 진실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본 주장이 100% 진실이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경험으로부터 깨우치는 최종 진리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왜 가정을 했으니까. 그러나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제 깨우쳤습니다. 경험을 하지 않고도 깨우쳤죠. 그러나 역시 백문이 불여일견. 제 아무리 진실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걸 경험을 해봐야 돼요. 경험을 해봐야 확실히 그렇구나 라고 알 수 있죠. 역시 진실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하나의 깨우침, 그걸 더 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더 원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저는 이걸 하는 거죠. 너가 열심히 이렇게 공간 경험하고 반공간 경험하고 중성 공간 경험해가지고 초대 질량 블랙홀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게 더 원이라는 겁니다. 저의 그 말은 그 깨우침을 얻었죠. 본 주장이 거짓이다 라고 해도 아주 독특한 소설 한 편 봤다 라고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꿈. 자, 꿈은 욕이라고 했죠. 반공간을 경험하는, 그래서 반공간에서 50%의 정보를 획득을 해야만 합니다. 그 맛보기라고. 그래서 그 꿈은 시뮬레이션 우주에서 나의 생명 잉태 과정. 잉태가 뭡니까? 맛보기에 해당하지 않겠습니까? 잉태, 스타트잖아요. 맛보기의 과정이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동의하는 생물학적인 꿈의 정의는 없다. 꿈의 정의는 없다. 아무도 모른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저는 설명했죠. 꿈은 시뮬레이션 우주에서 나의 생명 잉태 과정이라고. 지그문트 플로이드와 카를 융은 꿈을 무의식과 의식의 상호작용으로 인식하였다. 그래서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프로이드하고 융? 또 이거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무의식이 뭐냐? 그 무의식이 뭡니까? 이거 무의식과 의식의 상호작용이라고 했는데 무의식이 뭐냐? 참 애매합니다. 이해하기 참 힘들죠. 무의식, 의식이 없는 것이다. 맞잖아요. 의식이 없으니까 무의식이죠. 그러면 의식이 뭡니까? 의식이 뭡니까? 또 설명하기 참 힘듭니다. 결국 아무도 모른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꿈꾸는 나는 나이면서도 현실의 나와 단절되어 있다는 것이다. 맞는 말이죠. 나 같은데 나가 아니에요. 맞는 말이죠. 여기서 나라는 거는, 여기서 나는 육체를 말해요. 그 공간에 살고 있는 육체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 이 다음에 나는 반공간에서 지금 생명이 잉태되는 그 영혼을 뜻한다라고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이면서 나가 아닌 거죠. 그것이 이제 다시 제가 부록 49번에서 이게 나라고, 근데 이것도 나라고, 근데 여기에 나하고 여기에 나는 나이면서 나가 아니죠. 이것이 정신이고, 정신 차려라. 여기 정신이 끊어졌네요. 정신 차려야 되죠, 이 사람.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축축축축축 이렇게 연결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베타선이라고 제가 부르겠고, 요거 굵은 선 있잖아요. 이걸 알파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뒤에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융합, 치환, 상징, 형상화 등의 메커니즘이 작용하여 그 내용을 한층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든다. 네, 융합, 치환, 상징, 형상화지. 단어가 어렵지만 그냥 꿈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펼쳐지잖아요. 네,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그렇죠, 당연하죠. 우리는 최대 10% 정보만 가졌어요. 네,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우리의 목표,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 인생을 살아가는 목표는 최대 10%를 얻어야 된다고. 반드시 정보를 얻어야 된다고. 근데 그 꿈은 50%의 정보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우리가 50%의 정보 세계를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 못하는 거 당연하다고. 자, 여기 비논리적인 성질이 있다. 꿈은 비논리적 성질이 아니라 반논리적 성질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반공간, 공간, 반공간, 네, 여기 공간, 반공간, 물질, 반물질, 입자, 반입자. 그러면 합리적, 그러면 반합리적, 비합리적이 아니라 반합리적 아닙니까? 의식적, 의식의 세계. 그럼 이거는 무의식이 아니죠. 반의식의 세계죠. 논리적, 비논리적이 아니다. 반논리적이다. 우리 우주 물리법칙에 반대 물리법칙이 성립하는 시뮬레이션 세상의 우주다. 시뮬레이션, 정보의 세상이다. 그럼 우리는 물질의 세상이죠. 반이 돼야 된다. 최대 10%의 정보를 가진 우리가 50%의 그 정보의 세계, 시뮬레이션 세계 이해할 수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단지 매트릭스 영화와 같은 그 SF 영화로 재밌게 흥미는 가질 수 있죠. 난생 처음 보는 풍경을 본 것 같은 꿈도 꿀 수 있는데, 꿀 수 있는데가 아니라 저는 맨날 꾸는데, 지금 꿈속에서 진짜 이건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꿈을 많이 꾸는데, 이는 뇌에 저장된 여러 가지 정보를 한꺼번에 합성해서 재생하기 때문이다. 자,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꿈에서 처음 봤다는 그 광경, 그 쪼가리들이 다 있다고. 이미 옛날에 한 번은 봤다고. 한 번은 봤다. 그 한 번 본 그것들을 쪼가리들이 막 조합을 해가지고 꿈에서 합성을 해서 꿈에서 재생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참 의문스럽습니다. 이게 과연 맞는 얘기냐? 뇌가 그 쪼가리를 합성해서 재생할 그러한 뇌의 능력이 될까요? 여기 나이키 광고 한 편 보시겠습니다. 자, 좌측하고 우측하고, 좌측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측으로 싹 바뀌죠. 이거 좌측, 우측 이렇게. 네, 이거 합성 아닙니까? 좌측과 우측이 아주 부드럽게 넘어가도록 합성을 했죠. 아주 부드럽게 이제 넘어가죠. 그래서 꿈이 이렇게 펼쳐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 이거 좌측과 우측이에요. 아니, 기존 영상을 좌측과 우측으로 그렇게 합성하는 것도 0.01초 단위로 1400시간의 작업을 했답니다. 1040시간의 작업. 0.01초 프레임 단위 있지 않습니까? 프레임이 팍팍팍 넘어가죠. 아니, 1040시간을 그 전문가가, 그 광고계의 최고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나이키인데 최고 전문가 분이 1040시간을 합성을 해서 그 30초짜리 작업을 했답니다. 그거 하는데 죽을 줄 알았답니다. 이렇게 힘든 작업은 내 생전 처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꿈을 보시죠. 너무나 화면이 선명한 꿈들 여러분 많이 꾸지 않습니까? 너무나 생생해요, 꿈이. 자, 그러면 그걸 전부 다 합성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좌측하고 우측 단순히 그것만 합성하는 것도 그 전 세계 최고 전문가가 1040시간의 작업이 걸리는데, 아니 여러분은 내가 그 순식간에 그 선명한 화면들을 쪼가리 모아가지고 순식간에 그걸 합성해낸다?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나의 뇌가 저장된 여러 가지 정보를 한 번에 합성해서 재생하는 거 아니다. 그 능력이 안 된다라는 거죠. 절대 안 된다. 그럼 뭐냐? 역시 영혼,
반전자의 세계, 반공간의 세계, 시뮬레이션의 세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 시뮬레이션은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0.01초 단위로 1400시간 계속 시뮬레이션 해내는 겁니다. 정보의 세상이 펼쳐진다라는 거죠. 영혼은 반전자로 이루어진 3차원 정보체, 쉽게 설명하자면 양자 컴퓨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자 컴퓨터가 있고 양자 컴퓨터가 있죠. 여러분 지금 시청하시고 있는 스마트폰, 전자 컴퓨터예요. 전자는 우리 세상입니다. 전자 우리 세상이죠. 반전자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제 양자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전자하고 반전자가 서로 얽혀가지고 정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양자 컴퓨터의 개념이죠. 이 양자 컴퓨터는 우리 보통 컴퓨터보다 수만 배 더 빠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수만 배 더 빨라야 그 꿈의 그 선명한 그 꿈의 정보가 펼쳐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꿈 수만 배 빨라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요거 아까 나이키 광고에서 막 1040시간 작업하는 것보다 수만 배 빨라야 돼요. 반공간이 존재하며 반전자가 존재하며 그것이 바로 양자 컴퓨터, 즉 우리 인간 혹은 또 생명체가 양자 컴퓨터라는 겁니다. 빛깔을 꿈꾸는 경우가 적은 이유는 색채보다는 형태가 인간에게 주는 의미가 크기 때문, 즉 그 칼라로 꾸느냐 흑백으로 꾸느냐의 뜻이 되겠죠. 색채에 대한 관심이 강력할 때는 빛깔이 있는 꿈을 꾼다. 대부분 아마 흑백으로 꾸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칼라도 많이 꾸는데, 근데 왜 칼라로, 지금 칼라의 세상이잖아요. 그럼 전부 다 칼라로 꿈을 꾸어야 되는데 왜 흑백으로 꾸는 꿈이 그래도 좀 더 많냐? 그 뜻이죠. 이거는 형태가 중요한 거지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형태가 인간에게 주는 의미가 크다는 게 뭡니까? 정보죠, 정보. 스토리, 줄거리, 정보, 그게 중요한 거지. 그 색깔, 노랗다, 빨갛다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자, 스토리, 정보, 시뮬레이션. 그 시뮬레이션으로 시죠. 미개인은 꿈을 꿀 때 영혼이 외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영혼, 미개인이랍니다. 꿈을 영혼과 연결시키면 그 미개인이죠. 제가 꿈하고 영혼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 미개인이 되네요. 저는 이러한 생각은 미개 사회에 널리 퍼졌고, E.B. 타일러는 여기에서 꿈의 현상의 영혼 관념 성립에 큰 역할을 한 것이라 하였다. 그 영혼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왜 나왔는지는 아마 꿈 때문에 이렇게 영혼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 같다라고 주장을 펼쳤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제 미개인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우울증, 좀 더 긴 꿈을 더 자주 꾼다고 합니다. 우울증 걸리신 분이, 왜냐하면 잠을 잘 못 자기 때문에. 그래서 우울증 약이 잠잘 오는 약이라고 또 얘기를 하네요. 자, 저는 지금까지 꿈을 자주 꾸시라고, 꿈을 더 많이 꾸시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계속 주장을 했죠. 그럼 우울증 걸려가지고 더 긴 꿈을 더 자주 꾸라는 말이냐? 그게 아니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실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정보를 얻어라가 더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은 지금 현실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현실 세상의 정보를 무조건 쓸모없고 쓸모없더라도 많이 배우고 많이 경험하라고, 꿈을 많이 꾸고 많이 경험하라가 아니에요. 현실을 많이 배우고 많이 경험하라고 제가 아주 강조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생 정보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사시라고 그렇게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우울증 치료해야죠, 당연히. 가설 1. 꿈을 꾸는 동안 기억이 정리된다. 꿈을 왜 꾸느냐? 그 이유죠. 저는 꿈은 이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시뮬레이션 우주에서의 나의 생명 잉태 과정이다. 그거 저의 그 소설적 제안이었고요. 기존 가설은 꿈을 꾸는 동안 기억이 정리되기 때문이다. 오늘 하루 내가 기억을 하잖아요. 오늘 하루 뭔 일을 했습니다. 그럼 기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꿈을 꿔야지 이제 기억이 된다라는 뜻이죠.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정신분석학의 아버지 프로이드도 경험한 것이 기억으로 옮겨가는 과정이 바로 꿈이다. 그러니까 경험을 안 했으면 꿈을 안 꾼다는 얘기입니까? 참. 그런데 왜 꿈은 비논리적이죠? 아니, 자, 경험한 것이 기억, 이거는 논리잖아요, 논리. 왜 오늘 하루 전부 다 논리입니다. 이게 물리예요, 물리의 세상을 경험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왜 기억으로 옮겨가는데 그게 비논리가 돼버립니까?
즉 가설 1번 이거 저 불충분하다. 꿈을 정의하기에는 이거 불충분하다. 가설 2번 위협 시연 가설. 꿈이 고통을 완화시키고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에서 더 잘 버틸 수 있게 한다는 이론. 이거는 꿈의 효과이죠. 꿈을 꾸면 이런 효과가 있다지. 꿈이 도대체 무엇이며 꿈의 근원은 뭐냐. 이거 설명하는 게 아니죠, 이건. 이건 꿈의 효과를 평가한 것입니다. 자, 위협 시연이 뭡니까? 이제 여러분 꿈을 꾸면은 보통 여기 있네요. 꿈에서 느껴지는 정서가 80%가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섬뜩하죠. 꿈이.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여러 번 내가 이제 그 꿈을 꾸다 보면 그런 어떤 고통이나 뭐 섬뜩이나 이런 것을 완화시켜주고 자극을 많이 받다 보면 그 자극에 이제 둔해진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아니, 당연히 그 꿈이라는 거는 시뮬레이션 우주에서 시뮬레이션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자, 그럼 내가 맨 처음 시뮬레이션을 해요. 그럼 그 당연히 실패 나지 않습니까? 게임은 있습니다. 아주 재미난 게임이 친구가 추천해 줬어요. 그럼 게임을 해야죠. 아니, 처음부터 클리어, 즉 종결시키는 게이머 계십니까? 하자마자 바로 죽지 않습니까? 게임에서?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80%가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부정적으로 끝나는 거죠. 왜? 내가 처음 해봤으니까. 처음 해본. 실패를, 계속 실패를 한다는 거죠. 실패를 통해 최종 시뮬레이션을 성공을 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잉태예요, 잉태. 잉태 과정은 한 번 내가 경험을 최초로 한 겁니다. 당연히 실패는 하죠. 그런 목표는 계속 트라이얼 앤 에러. 실패하고 다시 시도하고 실패하고 시도해서 최종 시뮬레이션을 성공시켜야 정보 50%를 얻게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3번 가설 3 활동화 활성 가설. 활성화된 전뇌가 들어온 정보를 바탕으로 꿈을 만든다는 것이다. 네, 역시 이거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꿈을 꾸는 과정은 이런 과정이다. 꿈이 도대체 뭐며 근원을 설명하는 건 아닙니다. 가설 4 Continual Activation Theory 계속적 활성화 이론. 꿈과 렘 수면을 생성하는 기작은 다르다고 이야기한다. 뭔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겠지만 꿈은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변환, 저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을 한다. 네, 이거 역시 그 과정을 설명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근원이라고 볼 수 있나요? 꿈은 이게 단기 기억. 그래서 이제 여기 그것이 이제 수면 시차 효과라고 부릅니다. 수면 시차. 오늘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경험한 거는 오늘 그 꿈으로 나타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경험한 거 꿈에 안 나타나던데 저는 경험상 하여튼 그렇다고 하니까 당일 꿈 꿀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단기 기억에 저장된다는 거죠. 단기 기억에 저장된 거를 자 5일 정도 지나면 확률이 거의 없답니다. 이제 꿈꿀 확률이. 그래서 7일부터 다시 그 꿈을 꿀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장기 기억으로 저장됐다라고 이제 우리가 그 과학에서 생물학에서 이제 이해를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일반적으로 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대부분이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뭐냐 이틀에서 5일 정도 다시 꿈을 안 꾼대요.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단기 기억은 뭐고 장기 기억은 뭐냐? 그게 바로 양자 얽힘이라는 거죠. 단기 기억은 광자 양자 얽힘이고 장기 기억은 전자 양자 얽힘이다. 제13장 양자 얽힘, 양자 생물학, 생물학이니까 생명전자,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고 이것이 전자 양자 얽힘, 이것이 광자 양자 얽힘. 그래서 생명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자 얽힘을 이해를 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죠. 저는 생명체가 양자 얽힘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이제 동영상에서 발표를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생명 반전자를 낚시해라. 장기 기억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잠을 충분히 자야 되고 단기 기억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햇볕을 충분히 쬐야 된다. 단기 기억이 이제 그 광자, 이게 광자는 햇빛이지 않습니까? 단기 기억은 광자 얽힘으로 일어나고 장기 기억은 이렇게 전자 양자 얽힘으로 일어난다. 잠을 충분히 자고 그 다음에 햇볕을 충분히 쬐라.
다시 단기 기억 광자 양자 얽힘, 장기 기억 전자 양자 얽힘. 광자 엄청 빨라요. 근데 그게 너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게 단기죠. 그래. 엄청나게 빠른데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 햇볕이지 않습니까? 햇볕. 장기 기억, 그 전자 느리죠. 전자 느립니다. 네, 그 계속 남아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 속에 그 전자들 가득 차 있죠. 이 같은 미신적 생각에서 벗어나 미신적 생각 이거죠. 미개인은 꿈을 꿀 때 꿈과 영혼을 연결시키는 그 사람은 미개인이다. 네, 본 그 주장 혹은 우주론, 미개 우주론이라고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미신적 생각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꿈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사람이 꿈의 해석을, 꿈의 해석, 프로이드 꿈의 해석, 꿈은 억눌린 욕망이 표출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답니다. 최초의 과학적 해석 시도 대부분이 이제 폭력성과 성적 욕망의 표출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꿈을 꾸는 거라고. 아, 이것도 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아니, 억눌린 욕망이 없는 사람은 꿈을 안 꿉니까? 부처님? 부처님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인류 역사상 가장 욕망이 적은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부처님 꿈을 거의 안 꾸나요? 폭력성과 성적 욕망이 없는 사람. 조선시대 때 내시? 왜냐면 내시가 조선시대 내시는 얌전했습니다. 그래서 잘렸잖아요. 성적 욕망도 거의 뭐 없지는 않겠지만 남들보다 작겠죠. 폭력성도 조선시대 내시는 순종을 했습니다. 그럼 남들보다 매우 작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선시대 내시는 꿈을 거의 안 꾸나요? 꿈에서 느껴지는 정서는 80%가 부정적이라는 게 특징이다. 네, 지금 제가 설명을 했죠. 네, 꿈을 꾸면 그 스토리를 맨 처음 접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게임을 성공을 시킬 수 있습니까? 실패하죠. 80% 실패하게 된다. 그 꿈을 시뮬레이션 우주에서 이제 계속 시도하고 실패하고 시도하고 실패하고 그래서 최종 성공을 해야죠. 정보를 얻어야 됩니다. 꿈은 소설가나 음악가, 과학자까지 많은 사람들의 위대한 업적을 완성시키는 원천이 되기도 했다. 네, 아주 맞는 것 같습니다. 뭐 훌륭한 소설, 우리나라 같으면 구운몽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그게 정보잖아요. 정보. 기억이나 정보는 어디에 저장되냐? 나의 뇌에 저장되냐? 그럼 다시 나의 뇌에 저장된다면 나의 뇌가 그렇게 똘똘한가? 아니 이렇게 그 세계 최고의 전문가도 그 30주짜리 만들어내려고 1040시간 작업을 하는데 아니 나의 뇌가 얼마나 똘똘하길래 그걸 순식간에 만들어내는지 참 그것도 좌측 우측도 아니고 완벽하게 완벽하게 만들어내는지 참 이해가 안 된다. 나의 뇌에 저장되는 게 아닌 것 같다. 어디에요? 방공간이죠 당연히. 기억이나 정보는 요것이 나의 뇌예요. 나의 뇌의 반대편 공간. 요것이 기억이나 정보를 저장한다는 거죠. 어떻게? 요것이 그래서 이게 양자 얽힘이죠. 요것이 늘어나다 요것이 막 펼쳐졌다가 다시 이렇게 돌돌돌 말렸다가 이렇게 한다는 거죠. 네, 그럼 그 모양이 다르죠. 그 모양이 바로 생명이라고. 그 생명이 바로 정보 생명. 예지몽,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기능. 자, 미래, 예언. 아니죠. 시뮬레이션이지 않습니까? 시뮬레이션은 다양한 일이 일어나죠. 그럼 당연히 미래와 유사한 시뮬레이션도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진실이라고 믿어버리면 예언이라 되는 거죠. 그게 아니다. 그건 진실이 아니고 정보들의 조합이 만들어내는 가상 정보죠. 정보들의 조합, 과거 정보들이 또 조합 만들어지고 현재 정보들이 조합해서 또 만들어지고 또 거짓 정보가 또 조합해서 만들어지고 어마어마한 정보들이 만들어지는데 그중 한 개는 이거 미래와 유사한 거짓 시뮬레이션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 생각해보면 미래거든요. 그걸 예언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 정보들이 조합해내는 가상 정보, 거짓 정보가 되겠습니다. 거짓, 우리 현실과 반대되는 정보.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이제 거짓 정보라고 불러야겠죠. 우리 현실이 아니니까.
자각몽, 꿈의 내용을 의지대로 조정하는 것. 예, 저도 뭐 아주 가끔, 나 앞으로 가자, 뒤로 가자, 옆으로 가자. 네, 그렇게 뭐 그런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예, 그걸 이제 자각몽이라고 부르고, 이제 뭐 의도적으로 이렇게 꿀 수 있다고 합니다. 꿈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순서를 마음대로 조절. 아니, 자, 순서를 마음대로 조절이 아니고, 아니, 이게 일들의 순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일들의 순서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이미 있으니까 그걸 내가 마음대로 2번하고 5번하고 마음대로 바꾸는 거 아니에요. 아니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이미 순서가 있다. 스토리가 이미 있다라는 거죠. 게임이라는 겁니다. 게임. 쉽게 생각하면 게임 그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롤 게임? 어드벤처 게임? 어드벤처 게임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미 소프트웨어 속에 스토리는 다 있죠. 내가 그 스토리 따라가면서 이렇게 막 성공을 클리어 시키고, 네, 성공을 시키고, 그거 못하면은 으악 하면서 죽는 거고, 그 게임 캐릭터가 이미 스토리 정보가 있다라는 뜻이죠. 있으니까는 일들의 순서를 내가 2번하고 5번하고 바꿀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원하는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할 수 있다. 네, 이거는 이제 자기 자신이 이제 그렇게 앞으로 가자, 뒤로 가자, 이거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다시 질문. 여러분 그 꿈에서 앞으로 가자 뒤로 가자 그걸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돼요. 그게 왜 안 되죠? 다시 스토리 정보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시뮬레이션 세상이 펼쳐지고 그 시뮬레이션 세상의 그 스토리대로 나는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컴퓨터 게임의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매트릭스 세상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아니 그럼 꿈은 그 저세상은 자유의지 매우 중요하죠. 우리 세상에서 자유의지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유의지라는 건 내가 내 마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그거. 그럼 저 세상은 자유의지가 없는 세상이라는 거냐? 자유의지가 없다는 게 그게 그 자유를 박탈당하는 세상? 그게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제가 이 세상, 자유의지가 있는 세상도 경험을 해봐야 되고, 자유의지가 없는 정보 세상도 반드시 경험을 해봐야 UFO가 이렇게 줄타기를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네, 요쪽하고 또 요쪽하고 줄타기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슬아슬 해가지고 우주 공간 있잖아요. 우주 공간을 여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 세상 당연히 지구에만 생명체가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화성 또 다른 데 없을 거잖아요. 일단 지구에는 생명체가 지구에 종속돼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그러면 여기 영혼도 마찬가지 지구에 종속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했죠. 귀신이 중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절반 2분의 1 중력. 귀신이 2분의 1 중력을 0.5 중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귀신이 약간 붕 뜨는 그런 왜 2분의 1이냐도 제가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지가 없는 이 파란색 공간도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UFO가 이제 그 중력이 없죠. UFO는. 그래서 우리 은하를 마음대로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여행은 여기서 이렇게 여행하면 안 돼요. 이거 물리 법칙에 맞아가지고 이게 산산조각 부서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서 이렇게 여행을 하면 UFO가 여행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중성 공간 여기를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줄타기 하면서 우리 은하를 여행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여기 공부를 해야 되고요. 여기도 열심히 공부, 지식을 쌓아야 되겠죠. 자, 근데 제 생각에 자각몽은 영태에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생명 잉태 과정에 자각몽은 의도적인 자각몽은 좋지 않은 것 같다. 근데 저도 이거는 좀 확실하지는 못하겠습니다. 느낌상 좋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7세 이전에 시각을 잃은 사람은 꿈에서 시각적인 요소가 없다고 알려져 있으며 시각적 꿈을 안 꾼다네요. 태어날 때부터 시각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경우 꿈을 꿀 때는 소리나 촉감, 맛을 생생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즉 이 말이 뭐냐면은 꿈은 대부분 시각적 요소예요. 맞죠? 그럼 왜 시각적 요소일까요? 꿈이.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촉감, 맛, 소리가 아니에요. 대부분은 시각적 요소입니다. 다시 제가
이것을 제가 영혼이라고 했고, 요런 것들이 왔다 갔다 펼쳐지는 거, 이렇게 펼쳐졌다가 이렇게 똘똘똘 말렸다가 이런 것, 이것이 바로 정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 쉽게 설명, 전자기력, 전기력이 전기력. 이것은 양력, 이것은 전기력. 이게 정확히 말하면 이제 반대 양력, 반대 전기력이죠. 반세상이니까. 네, 이것이 바로 더욱 쉽게 설명하자면 햇볕이에요, 햇볕. 요것이 광자예요. 이게 쉽게 설명하자면 광자, 햇볕. 그럼 이거는 반광자겠죠. 반햇볕. 그럼 햇볕이 뭡니까? 햇볕은 시각이죠. 햇볕이 있으면 시각적 정보가 펼쳐지는 거고, 햇볕이 없으면 그냥 컴컴하죠. 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 꿈이 시각적 정보가 펼쳐지는 것이고, 네, 이제 장님 태어날 때부터 시각을 잃어버린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소리나 촉감, 맛. 근데 이것은 광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그 광자를 아까 그 돌돌돌 말린 그거를 열심히 이렇게 어떻게 바꾸는가 봅니다. 장미향을 맡은 사람은 즐거운 꿈을, 썩은 달걀 냄새를 맡은 사람은 기분 나쁜 꿈을 꿨다고 대답한 비율이 높았다. 당연히 제 앞에서 정보잖아요. 예, 꿈은 정보다. 그 사랑의 정보를 가급적이면 획득을 하시라고. 자, 인생 정보를 조금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사시라고. 근데 그럼 어떤 정보? 선의 정보냐, 선한 정보냐, 악한 정보냐? 뭐 둘 다 상관없다고. 하여간 많이 얻으시라고. 그런데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선의 정보를 얻어야 나중에 UFO로 이렇게 발전할 수가 있고, 악한 정보를 많이 얻으면 성장해요. 성장합니다. 성장하는데 나쁜 존재로 제가 성장한다고. 우리는 선한 존재로 성장을 해서 UFO로 가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즐거운 꿈을 꿔라. 즐거운 꿈이 이제 사랑의 정보를 획득하라는 겁니다. 높은 건물에 올라가 떨어지자 바닥에 접촉하는 순간 또 다른 자신이 되어 추락 현장에 널브러져 있는 자신의 시체를 바라보게 되었고, 이것이 이제 지각몽, 꿈을 막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꿈을 조절해가지고 내가 그 빌딩 옥상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네, 자각몽. 차길로 뛰어들었어요. 차가 사라졌다가 자신을 지나 다시 차가 나타났답니다. 그 외에 꿈속에서 다양한 자살 시도를 했답니다. 하여튼 실험자가 그렇게 실험을 했다는 거죠. 갑작스러운 장면 전환이나 꿈에서 깨어버린 일로 끝났다. 즉 절대 죽을 수가 없답니다. 죽기를 꿈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그렇게 시도를 했는데 절대 진짜로 죽는 그 꿈은 못 꿨다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또 설명을 할 거냐? 이러한 현상은 뇌 속의 무의식으로 인한 통제로 추정하고 있다. 뇌 속의 무의식으로 인한 통제가 또 무슨 말이며 또 추정이죠. 결국 아무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정보가 펼쳐지죠. 시뮬레이션이 펼쳐집니다. 시뮬레이션이 어떻게 죽습니까? 죽는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이제 다시 이거. 아니 이게 지금 아까 제가 요게 정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보가 축축축축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막 꿈을 꾸는 겁니다. 이렇게 막 꿈을 꿔요. 이렇게. 그러다가 그 자각몽을 해서 이제 그 시도를 하신 분. 아니 그러면은 당연히 했으면은 이게 그냥 탁 끊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자살을 했다. 이게 죽는 겁니까? 아니면은 다시 분리되는 겁니까? 분리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진짜로 죽는다는 말이 뭐냐? 진짜로 죽는다는 말은 그 꿈에서 진짜로 죽는다는 거는 요게 똘똘똘똘 말리는 것은 그냥 그 단절 혹은 장면 전환이라고 했죠. 진짜로 죽는 거는 그 꿈이 그러면 자기도 사망입니다. 꿈에서 진짜로 죽으면 본인도 사망이에요. 진짜로 요거 이렇게 돼버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풀어졌다가 똘똘똘 말렸다가 이것을 저는 이제 장면 전환 게임이 끝나가지고 다시 다른 게임으로 가는 거죠. 아니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이렇게 돼버렸는데 이러면 진짜로 자기 자신도 죽는 겁니다. 즉 죽을 수가 없다 꿈에서. 장면 전환이 일어날 뿐이다. 이것이 바로 꿈이 왔다 갔다 이렇게 연결됐다가 풀어졌다가 한다는 거죠. 네, 그것을 이제 저는 알파 입자, 베타 선, 아까 설월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이제 알파 입자 이거,
이게 죽으면은 진짜로 모든 게 끝이고요. 그러나 꿈은 이건 베타가 선으로 펼쳐졌다가 베타가 알갱이로 똘똘똘똘 이렇게 말렸다가 왔다 갔다 막 그것이 3차원 양자 얽힘으로 어마어마하게 막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컴퓨터, 양자 컴퓨터처럼.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길몽인지 흉몽인지 헷갈려서 안절부절 못하다가 모르면 안절부절 못하죠. 마음의 평정을 잃느니 애초부터 꿈은 그냥 꿈일 뿐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치는 것이다. 모르면 이게 아주 마음 편하죠. 아니 흉몽 가지고 하루 내내 기분 찝찝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꿈은 꿈이지 개꿈이지 뭘 마음이 편한 거죠. 결국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른 것이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제가 설명했습니다. 이게 진짜 진실이냐 거짓이냐. 진실이라고 한다면 더 원 오직 하나의 진리 최고의 진리를 시청자 여러분께서 들으신 거고 거짓이라고 한다면 참 희한한 독창적인 소설 한 편 봤다라고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부록 50번 저번 동영상에서 식물성 L형 아미노산이 많은 사람하고 우리는 그 종교 지도자 이런 분들 뭐 점치는 사람 테마사 종교 지도자는 식물성 L형 아미노산이 많은 사람하고 이렇게 조언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조금 수정을 하자면 식물성 L형 아미노산이 많으신 분은 식물이 뭡니까? 메모리는 있는데 메모리의 정보가 많이 비었어요. 그게 이제 식물이죠. 그래서 빈 메모리에 거의 빈 메모리. 그러니까 이거는 빈 메모리를 선의 정보로 채워 넣느냐, 또 악의 정보로 채워 넣을 수도 있죠. 그래서 1번 식물성 L형 아미노산이 많으신 그 종교 지도자를 만나고 2번 그 빈 메모리에 사랑의 정보를 채워 넣는 점치는 사람, 테마사, 종교 지도자 등을 조언을 얻어라. 이분들 정상인 분들은 본인은 자기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가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제 종교 도움을 받으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 종교 도움이 1번 식물성 L형 아미노산이 많은 사람, 2번 그 식물성 그 메모리에 빈 메모리에 사랑의 정보를 채워 넣는 그분들을 만나시라고 한번 다시 설명을 조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